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준석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네요. 오늘 22일 오후 7시부터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합니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요새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들만 자꾸 벌어져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여기서 결론을 어떻게 유추해 볼 것이냐. 이건 결론 유추해 보기가 어느 정도는 쉬워요. 방향이 좀 나와 있어요.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받아들일 때, 접수할 때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을 윤리위원회가 미리 만장일치로 승인을 하고 받아들인 거라서 어떤 결과로든 징계에 준하는 결론은 나올 겁니다. 징계 수위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연기를 해버리거나, 이건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가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징계 결정을 하고 징계 수위에 들어가게 되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여기서 당원권 정지 이상 나오면 당대표가 직을 내려놔야 되고, 경고를 맞아도 이준석 대표는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운영을 사실상 못하게 되죠. 그러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바로 전당대회를 열면은 차기 당 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 현재 거론되는 사람이나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는 이쪽을 쳐다봐야 되죠. 징계는 어차피 경고가 나오도 나오고 최고는 제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윤리위원회가 받아들일 때 만장일치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를 안 하면은 윤리위원회가 또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죠. 왜냐? 지금 일부에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다. 그리고 사실 파악이 끝나야 되는데 경찰 조사 결론이 나오고 나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당장 100% 나올 것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도, 그래도 징계위원회가 접수할 때부터 아예 징계를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위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징계가 나오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당대회와 당대표 선출까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내놓을 결과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가 단 안팎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을 선택하면 사실상 대표직 사퇴가 불가피하고,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를 결정하더라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의 치명상을 입고 당내 주도권도 잃어버릴 겁니다. 이준석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두면서 리더십을 견고히 굳히려던 상황에서 지금 거론되는 모든 상황은 다 암울한 시나리오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암울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결국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의 정치 싸움이었던 것 아니었나 하면서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가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꺾고도 원로원의 내부 정적들로 인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퇴장했어야 되는 당시의 상황을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윤리 징계 심의가 곧바로 여권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치 싸움의 산물이라는 인식 역시 드러냅니다. 이준석으로는 최후를 각오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글을 어제 쓴 셈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준석이가 처한 당내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최고위원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이고, 친윤계 정진석 부의장이나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공개적으로 충돌을 팡 일으켰죠. 이런 것들이 윤리위원회의 징계심의와 맞물리면서 이준석을 향한 당내 견제와 비토 여론이 보다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준석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들이 과연 이준석의 사퇴를 원하고 있을까, 이겁니다. 그렇게 보면 다들 이준석의 사퇴를 원하고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실리를 따져보면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이 결론이 나자마자 내일 바로 전당대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사람들이 출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걸리는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 때문에 이준석의 퇴장을 바라는 당내 여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여당 지도부가
정권교체 3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이거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왜냐? 젊은 층들 다 빠져나간다. 젊은 층 다 빠져나가면 2년 후에 총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기 당권 주자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차기 당권 주자든 누구든 간에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차기 총선밖에 안 들어있죠. 사실상 그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들에게 떨어질 정치적 실익, 이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결정이 나면 국민의힘 당은 6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민의힘은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고리된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고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60일 이내로 당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60일이면 전당대회 전국을 한번 돌아야 되는데 빠듯하죠. 빠듯하지만 어쨌든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출마할 사람들한테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익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익되는 게 없다면 아무도 출마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된 당대표가 발생했을 때 그 남은 기간만큼만 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까지만 됩니다. 요게 딱 희한한 포인트가 돼버립니다. 좀 코믹하죠. 만약에 이준석이 징계를 먹고 오늘이나 내일 사퇴를 한다면 후임 당대표의 임기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정도에 불과한 셈입니다. 1년짜리 당대표라도 실익이 있으면 출마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임시전당대회 준비기간 등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기는 1년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임기가 언제냐면 2023년 6월달입니다. 지금이 6월달이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6월 이후 선출됐다면 당연히 2024년 4월달에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1년짜리가 돼버리면 공천권도 행사할 수 없고 또 그동안 쇠가 빠지게 해가지고 당대표라고 뭐 해가지고 당대표 하면 욕을 많이 먹습니까? 칭찬을 많이 먹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당대표 하면 대부분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지난 시절 보면은 공천권 보고 당대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천권이 있다 없다? 지금 차기 당대표는 공천권이 없을 뿐더러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기간도 길면 10개월 정도 될 겁니다. 10개월. 10개월짜리 당대표. 이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셈입니다. 지금 현재 유력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제일 앞선 사람은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속마음은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좀 웃깁니다. 이 상황은 진짜 이것 때문에 되게 웃기는 상황으로 가는데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고 났습니다. 왜 그러냐? 김기현 의원은 성상납 의혹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다.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다. 본인도 아니라고 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봐야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러니까 차기 당권 주자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 자녀 임기 6개월 이전으로 됐을 때는 많이 출마할 겁니다. 그때는 임기 2년이 보장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6개월 정도 지나서 윤리인의 징계를 받고 제명이 되든 뭐가 되든 그때 날아가기를 원하는 속셈이 없다고 하기는 정말 힘들죠. 여기 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연기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6개월만 지나서 해라. 그러면은 당헌에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만 자녀 임기를 적용받는데 자녀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그때부터 2년이 되니까 2년 풀로 당대표 하면서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기를 누구나 원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이준석은 어쩌면은 연기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 결론 없음 아직까지는 증거 불충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역학관계, 이 헤게모니를 모르면은 그냥 어시야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준석 나가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준석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면 속이 시원하죠. 그렇지만 이런 복잡한 계산이 낀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을 날려버리면 아차 내 임기는 10개월밖에 안 돼.
그런데 6개월 지나서 이준석을 날리면 내 임기는 2년 풀로 꽉 차고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웃기지만 영남 지역의 또 다른 의원은 22대 총선 공천권을 위해서라도 이준석의 조기 사퇴를 바라지 않는 의원들도 있다. 이래 딱 속셈이 나오죠. 지금 사퇴 뿌리면은 22대 공천권 행사하지도 못하는 10개월짜리 이상한 당대표만 나오게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니까 22대 총선 공천권을 위해서라도 이준석의 조기 사퇴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예 영남의 한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날리면 안 돼. 6개월 지나서 날려야 돼. 이거죠. 이런 당내 분위기나 이준석의 공과를 파악한 뒤에 윤리위 개최 시기를 조정해야지 지금 윤리위를 여는 것 자체가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금은 윤리위원회를 열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이 사람은. 왜냐? 6개월 지나서 해야지. 그래야 공천권도 먹고 뭐도 다 가져가고. 지금 당장 해가지고 누가 당대표 하려고 그래. 그거죠. 당대표 출마하면 돈 듭니다. 이준석과 가장 날선 대체를 벌이고 있는 윤핵관 측도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이럽니다. 또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정말 웃겨요. 윤핵관들은 이준석 지금 당장 날리고 싶은데도 이준석 지금 날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혼란을 가중시키지 마라 이거죠. 친윤계 의원들 모임인 민들레, 민심을 들어볼래 이 약자예요. 민들레 소속 한 의원은 이준석 조기 사퇴에 대해서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윤리위원회도 문제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냅니다. 당장 그러죠. 여기는 또 왜 그러냐 좀 이따 봅시다. 그러면서 윤리위 기능이 팩트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세력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는 모습을 지양돼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똘똘 뭉쳐도 부족한데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서로 패거리 정치하고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분께서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기사를 흘렸는데 여기의 속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장 행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공천권을 진짜로 행사하고 싶은 사람. 김기현 의원 같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후 공천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여러분은 이 정치가 보수, 자유우파가 영원히 집권하면 좋겠죠. 저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집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뺏기질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나 우리들 입장이나 이렇게 가만 따져보면은 앞으로 한 2년 동안 줄기차게 이 신적폐청산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끝나는 데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때가 딱 국회의원 총선 시기예요. 그럼 국회의원 총선 시기가 딱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요, 바로 자기 퇴임 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윤핵관들이나 친윤 계열로 공천을 쫙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당대표는 당연히 친윤 계열이나 윤석열이 정지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공학적으로 잘 짜여지는 게 좋아요. 단합된 모습으로. 그런데 그때 가서 또 분열이 일어나면 또 와장창 깨지는 그런 그림이 나면서 지금 민주당 세력 다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노조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고요. 좌파들, 운동권들 아직 멀쩡하게 두 눈 다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저 사람들 옛날에 이명박 때는 쇠고기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세월호 파동으로 세월 다 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갈 수 있는 그런 무브먼트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시민의 움직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걔들이 그렇게 포장할 거기 때문에 특히 북한에서 그런 교육 많이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보수정당이 국민의힘이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잘 짜놓지 못하면 예를 들어 윤핵관만 설치게 만들면 당 작살납니다. 역사를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직접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친이 친박 다 보셨죠. 자, 그래서 윤핵관들도 이상하게 이준석이 편을 듭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바로 60일 내로 전당대회 열어야 되고요. 당대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당대표는
10개월짜리 누가 할래 그래요? 기왕이면 6개월 안으로 줄여주면은 고스란히 2년 임기를 보장받고 총선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윤 핵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이준석을 미리 잘라가지고 이상한 당대표를 선출해가지고 당이 자성질환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싶겠습니까? 윤 핵관들도 이준석 자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이에 대해 서울의 지역구를 둔 한 국회의원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내 주도권의 상당 부분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의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핵관 입장으로 봤을 때 당내 주도권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주도권 싸움이고 나중에 시스템 공천으로 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불안할 것이다. 또 일부는 대통령의 뜻이 정계 개편이라고 생각해서 오버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 드러나야 됩니다. 뭐냐? 이건 어디까지나 주도권 싸움으로 봐야 되고 이준석이가 그 당을 지키면서 시스템 공천으로 가버리면은 윤 핵관들 중에서 실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 품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당장 불안할 수밖에 없죠. 시스템 공천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조기 사퇴를 바라는 당내 사람들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난다.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뒤에 날아가야 된다. 이래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제대로 된 윤핵관 쪽의 사람을 심어서 공천에서 자기네들이 쫙 다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수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날아가는 것보다는 6개월 이후에 날아가는 그림을 만들자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특징은 성과주의다. 우리 당이 왜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나?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당대표 중에 이 정도 2번의 선거 승리라는 성과를 낸 당대표가 어디 있냐 하고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이거는 명분 붙이기예요. 어디까지나. 이것도 경찰 수사 확정 나고 나면 바로 이준석 난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6개월 이후가 돼야 새로운 당대표를 만들 때 임기 2년의 당대표와 공천권을 같이 장악할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런 복잡한 헤게모니와 시나리오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볼 때 첫 번째는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오늘 틀림없이 경고나 다운권 정지나 탈당권료나 제명이 나옵니다.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고 어떤 점에서 보면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고 그럼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이 당대표 선출이 굉장히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것은 임기 2년의 당대표와 공천권을 원할 텐데 그게 없는 당대표를 지금 선출해 놓고 그동안 당은 자중질환 아주 복잡하게 얽혀나가면서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적폐청산의 동력마저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가 싹트게 되죠. 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을 6개월 후에 날려야 하느냐 지금 날려야 하느냐 여러분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야 이준석 당장 날려야죠. 이준석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준석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 지금도 뭐 그 생각 크게 변함없는데 이런 희한한 일이 있다는 것 이거 감안하면서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래 댓글 한번 달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앞으로 이 방송이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제게는 아주 중요한 댓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